안녕하십니까. 7월 22일 월요일 모닝 브리핑입니다. 먼저 이번 주 7월 22일부터 26일까지 주요 증시 일정 4시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쭉 좀 보시죠. 시킹 알파에 나와 있는 어닝 캘린더 잠깐 보자면 이번 주 현지 시각으로 이제 23일 구글과 테슬라 실적 발표가 있죠. 이번 주에 상당히 좀 중요한 기업이라는 점 참고로 좀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시간으로 이제 24일, 24일에 알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제 다음 주 30일에 마이크로소프트 이 금요일에 상당히 좀 이슈가 됐죠. 크라우드 스트라이크와 마이크로소프트 뭐 주가는 마이크로소프트 주가가 뭐 크게 영향을 받지는 않았습니다. 이 IT 대란 속에서도 말이죠. 그리고 이제 다음 달 1일 애플과 아마존 실적 발표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자, 먼저 이제 7월 22일 우리나라 수출입 동향 1일에서 매월 1일에서 20일까지의 수출입 동향 관세청 홈페이지에 보도자료 참고하시라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출주들 특히 반도체, 화장품, 의료, 미용기기 그리고 음식료, 라면 또 이 수출입 동향 발표되면 주가에 좀 영향을 좀 받습니다. PNS 및 케믹스라는 종목이 이틀 걸쳐서 공모 청약이 예정되어 있고요. 자, 미국 기업 버라이즌, NXP 반도체 실적 발표가 현지 시간으로 있습니다. 자, 이날 중국, 그러니까 지난번에 나왔던 기사인데 중국 인민은행이 사실상 기준금리인 대출 우대금리 LPR이라고 하죠. 인하할 것으로 보인다. 그런 내용이 좀 있었습니다. 자, 7월 23일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열리고요. 삼성전자 노사 23일에 임금 교섭을 재개한다는 소식이 있습니다. 자, 현지 시간으로 테슬라와 알파벳, 피자, 코카콜라, 텍사스 인스트루먼트, GM, 로키드 마틴 실적 발표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 테슬라와 알파벳 외에도 텍사스 인스트루먼트랄지 GM이랄지 그다음에 방산, 로키드 마틴 실적 잘 체크하시고 주가 동향도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이번 주에 미국 기업 로키드 마틴을 비롯해서 뭐 제너럴 다이너믹스 그리고 RTX랄지 노스롭 그루먼 등 방산주 실적 발표가 이번 주에 다 있습니다. 자, 7월 24일 수요일 내부자 거래 사전 공시 제도가 시행되고요. 테크잉, 두산 밥캣, HD 현대건설기계 실적 발표 및 기업 설명회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자, 넥스트 바이오메디칼 공모 청약인데 이 부분은 제가 한 번 더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체크를 해보니까 이 부분은 좀 연기가 되는 것 같네요. 지우겠습니다. IBM, AT&T, 포드, 제너럴 다이너믹스 실적 발표했고요. 미국의 6월 신규 주택 매매 보고서가 발표가 있습니다. 자, 7월 25일 상당히 중요하죠. SK하이닉스 실적 발표가 있습니다. 최근 지난주 SK하이닉스 주가는 조정을 보이고 있죠. 외국인 순매도도 좀 이어지고 있고요. 그리고 이날 또 현대차 실적 발표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상당히 중요한 두 기업 실적 발표, 그 다음에 컨퍼런스 콜 내용 주시를 좀 해야 할 것 같고요. SK증권 스펙 13호 신규 상장, 아이빔 테크놀로지라는 종목 뭐 이틀 걸쳐서 공모 청약이 예정되어 있고, HD 현대중공업, LG생활건강, 두산 노보틱스, 삼성중공업 기업 설명회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자, 미국에서는 현지 시간입니다. 비트코인 2024 컨퍼런스가 개최가 되고요. 요게 이제 중요하죠. 이 도널드 트럼프 공화당 대통령 후보가 이날 참석 예정이고 연설은 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는 내용이 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참여했다는 자체가 상당히 큰 의미가 있죠. 왜냐하면 트럼프도 이 암호화폐에 대해서 친화적이고 특히 이제 러닝메이트 부통령 후보인 JD 벤스 역시 암호화폐를 상당히 친화적인 정책을 많이 펼치고 있는 사람입니다. FB, 유니온 퍼시픽,
RTX, 노스롭 그루먼, 스텔란티스 실적 발표가 예정돼 있고 미국의 6월 내구재 주문 보고서가 예정돼 있습니다. 7월 26일 금요일입니다. 이 두산 구조 개편안, 네, 이날 그러니까 이제 쭉 그 두산 로보틱스 포괄적 주식 교환이 이제 이날 있는데요. 네, 이 두산그룹주 일정은 좀 잘 좀 체크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주주 확정 기준일이 29일이죠. 7월 29일. 네, 7월 29일 월요일 이 다다음 주 월요일인데 미리 금요일에 한번 올려놓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뭐 두산 에너빌리티 100주를 가지고 있으면 두산 에너빌리티 75주, 두산 로보틱스 3주를 준다. 근데 이게 지금 이 주주 확정이 이제 기준일이 되고, 그 다음에 주주총회, 그 다음에 주식 매수 청구권, 앞으로 가야 할 길이 많죠. 두산그룹에서 원하는 대로 될 것인지, 아니면 네, 주주들이 이걸 동의할 것인가, 동의하지 않을 것인가, 앞으로 계속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두산 관련 주주분들께서는요. NH스펙 31호가 신규 상장하고요. 기아, 현대글로비스 S51, LIG 넥스원 실적 발표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6월 개인 소비 지출, 이거 중요하죠. 이것도 미국 경제 지표로 상당히 좀 중요하고, BMS라는 기업 실적 발표가 있고, 자, 이날 파리올림픽이 이제 이날 개막식을 가지죠. 7월 26일부터 8월 11일까지 네, 파리올림픽 네, 개최가 됩니다. 이런 일정이 뭐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이 유튜브를 시작한부터 계속적으로 여러분께 이런 일정을 네, 미리미리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뭐 일주일 거 혹은 한 달 것, 1년 정도 걸 미리미리 말씀을 좀 드리죠. 왜 그렇겠습니까? 이런 일정만 알아도 주식 매매할 때 큰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울러서 지금 이 어려운 장입니다만 또 이 어려운 장을 함께 헤쳐나가고 또 장이 조정받고 어느 정도 지나게 되면 또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걸 대비하기 위해서 저와 함께 하실 분들은 제 유한타증권 고객이 되시면 됩니다. 네, 고객이 되게 되면 제가 당연히 이제 관리자로서 고객을 잘 이끌어가기 위해서 제가 핵심적으로 분석한 종목을 발굴해서 제시를 해드리고 매수 매도 시점도 말씀을 드립니다. 이 고객 안내사항을 받으실 분은 저한테 메일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메일은 유튜브 여기에 이 부분을 클릭하게 되면 내일 메일 주소가 나와 있습니다. 거기로 지금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이걸 한번 볼까요? 네, 이거 보겠습니다. 지난 이제 19일자 미국 증시 아주 이 뉴스가 이 헤드라인 뉴스가 많이 나왔었죠. 이 글로벌 IT 대란. 이게 참 엎친데 겹친 격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지금 빅테크 차익 매물 나오고 있는 가운데 또 IT 대란까지 나오니까 투자 심리가 좋지 않은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다우지수가 0.9% 하락 마감했고 이날 전 세계 교통, 통신, 금융 인프라가 동시다발적으로 마비되는 IT 대란이 발생했습니다. 그건 이제 크라우드 스트라이크가 이 마이크로소프트 업데이트 하면서 보안 업데이트 하면서 이제 발발될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뉴욕 증시는 이 글로벌 IT 대란에서 피해 갔죠. 만약에 여기도 문제가 생겼으면 아마 시장이 더 빠졌을 텐데 일단 하락폭이 아주 크진 않았습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좀 시장 심리는 시장 불확실성, 뭐 IT 대란, 뭐 정치적 불확실성, 뭐 이런 부분으로 일단 많이 오른 종목들 피해가자. 그러면서 개별 종목 소형주로 순환매가 좀 이어졌죠. 물론 미국의 러셀 2000주도 지난 목요일자에 한번 조정을 좀 받지 않았습니까? 문제는 연속적으로 나스닥 같은 경우는 3거를 연속적으로 좀 하락하고 있죠. 다우가 0.93% 하락했고 나스닥이 0.81, S&P 500 지수 0.71%.
자, 러셀이철은 0.51%로 하락을 했습니다. 자, 나스닥 차트를 한번 보시죠. 네, 나스닥 차트 일봉 차트입니다. 5일선, 21선. 특히 이제 50일 이동평균선이 이제 17,400포인트 정도 있죠. 다 다우지수 한번 보시죠. 네, 다우지수도 뭐 최근 이제 조정이 좀 이렇게 좀 나오고 있죠. S&P 500 지수 당연히 말씀드린 비슷한 흐름이고, 글로벌 증시 자체가 다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일본 니케이 225 네, 이렇게 지금 7월 10일 고점을 기록하고 좀 조정을 받고 있고, 대만 가권 지수도 역시 조정을 좀 받고 있죠. 미국이 이제 기침하니까 다들 영향을 좀 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미 뭐 프랑스나 이런 쪽은 미리 좀 안 좋았었죠. 유럽 증시는요. 자, 중국 상해 종합지수 한번 보시죠. 이런 뭐 흐름입니다. 좀 난리가죠. 일단 미국 시장 영향을 받는 뭐 국내, 일본, 대만 증시 비슷하게 다 조정을 좀 받고 있습니다. 자, 코스피 200 야간 선물 지수 3.9포인트 하락했네요. 원달러 환율은 NDF에서 1388원. 요거죠. 그 다음에 이제 반도체 ETF는 이제 계속 좀 조정을 받고 있고 3% 하락했고, 변동성 지수, 이 공포 지수라고 올라온 VIX가 최근 시장 뭐 미국 증시 조정을 받으면서 거꾸로 움직이고 있죠. 미국 증시 지수 하락, VIX 상승 이런 패턴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자, 마이크로소프트는 뭐 0.74% 하락에 그쳤습니다. 전산 사태 유발에 책임 있는 크라우드 스트라이크는 11.1% 급락했는데 더 크게 하락해서 양봉을 보여줬더라고요. 저가 매수 유입돼서 당연히 이제 경쟁 사이버 보안 회사는 올랐겠죠. 팔로알토 네트워크스가 2% 넘게 이렇게 오른 모습을 볼 수 있겠습니다. 테슬라가 4% 넘게 하락했고요. 포드나 GM도 동반 약세를 보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반도체, 뭐 시장을 이끌었던 주도주가 이제 계속 조정을 받으니까 다른 반도체들도 동반 하락을 보였죠. AMD, 텍사스 인스트루먼트, 인텔도 하락했고요. 그 다음에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스나 램 리서치, KLA 등도 하락을 보여줬습니다. 일부 오른 종목은 일라일리 하루 전에 이제 하락했다가 올라섰고, 메디컬 디바이스 쪽은 양호한 흐름을 보였습니다. 에너지 관련주 유가락에 하락을 했네요. 몇 가지 한번 외신 기사 간다 보게 되면, 빅테크가 이제 슬럼프에 빠짐에 따라서 실적 압박, 실적 압박이 커지고 있다는 내용이죠. 연준의 금리나 배팅, 미국 정부, 트럼프나 미국 바이든 행정부의 중국에 대한 반도체 추가 무역 제재 위협, AI 과열 우려, 이런 부분이 이제 차익 매물을 출회시키고, 출회되면서 하락함에 따라 실적 발표가 다가오는데 과연 실적의 눈높이가 좋을 것인가? 근데 월스트리트는, 그러니까 월가는 이제 이런 이제 빅테크의 이익 성장이 좀 둔화될 것으로 예상된다는 거죠. 그럼에 따라서 이제 뭐 오르지 못했던 중소형주나 메디컬 디바이스 등 헬스케어 쪽으로 관심을 좀 가지는 그런 분위기죠. 비트코인 앞서 얘기했죠. 비트코인이 이번 주 쭉 오르면서 66,000달러까지 올랐는데, 트럼프 대통령 피격 시도 이후에 올랐죠. 트럼프 전 대통령은 암호화폐에 대해서 친화적인 행정부와 정책 기대, 뭐 이런 부분, 러닝메이트 제이디 벤츠도 암호화폐 옹호자라고 널리 알려져 있다. 앞서 말씀드렸습니다. 자, 롤렉스 시계 가격이 이제 공급이 증가하면서 가격이 빠지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사치품에 대한 공급량이 좀 늘어나면서 많이 올랐던 가격이 점차 작년 대비 한 7.2% 빠졌다. 뭐 그런 얘기도 좀 있더라고요. 자, 국내 증시 가보겠습니다. 일단 외국인이 팔고 있죠. 3거래일째 팔고 있습니까? 뭘 파냐?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삼성전자, SK하이닉스를 판다는 얘기는 우리나라를 판다는 얘기죠. 우리나라 주식을 대표주를 판다는 얘기죠.
일단 외국인이 지난 금일날은 24만 8천 주를 팔았네요. 삼성전자 2,480억치. 그다음에 SK하이닉스는 3거래일째 지금 SK하이닉스는 3거래일째 합치면 한 8천억 넘게 순매도를 보였다는 거죠. 주가 24만 8,500원 찍고 조정을 받고 있죠. 삼성전자 마찬가지고요. 자, 코스닥은 외국인이 샀다 팔아 다 하는 거죠. 최근 이제 프로그램 매도가 7월 10일부터 순매도 나오면서 시장 조정이 좀 계속 좀 이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이런들 시각은 한번 이렇게 틀기 시작하게 되면 뭐 만기일 그러니까 지금 7월 달이니까 8월 옵션 만기일이 8월 둘째 주까지 되겠죠. 그때까지는 뭐 큰 변화가 좀 없다. 시장을 바로 되돌 만한 어떤 이슈가 좀 없다. 이렇게 보는 경우도 좀 있더라고요. 단순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외국인 선물은 지난 금요일날 1조 원 넘게 순매도했습니다. 그러니까 현 선물을 순매도했다는 거. 그다지 뭐 시장 분위기가 좋은 건 아니죠. 자, 차트만 봐도 이렇게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현대차 같은 경우에도 이제 29만 9천 원 6월 28일 날 찍고 지금 슬금슬금 21선 깨고 61선까지 걸터 앉았죠. 다음 주 실적 발표 앞두고 있지 않습니까? 그나마 이제 코스닥에 대해서는 또 이런 얘기도 좀 오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미리 빠졌다가 한 이틀 정도 양봉이 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코스피와는 달리 코스피 차트는 한번 여기서 보시죠. 코스피는 이제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시총 상위 종목들을 패니까 이렇게 지금 내리는데 물론 아래꼬리 좀 달았긴 합니다만 상대적으로 이제 코스닥 시장은 양봉이 났다는 얘기죠. 그죠? 금일장은 이제 플러스도 났습니다만 왜 이런 흐름이 나왔냐? 이걸 이제 뭐 이런 이제 이유를 또 달기도 하죠. 이 금투세가 상당히 문제였는데 일단 아시다시피 여당은 이제 금투세 폐지 쪽으로 소득세법 개정안도 발의를 했고요. 지난번에 이제 이재명 전 대표죠. 지금 이제 전 대표가 대표 이제 출마하면서 종부세나 금투세에 대해서 실용적 관점에서 좀 수정이 좀 필요하다. 그래서 이제 금투세에 대한 어떤 유예, 이 기대감이 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금투세 때문에 금투세가 시행되게 되면 이 코스닥이 상당히 좋지 않을 것이다. 착살날 것이다. 이런 우려감이 있었는데 일단 그동안 반대했던 야당도 이런 시각의 어떤 전환 이름에 따라 이제 코스닥 시장이 금일자 좀 올랐고 물론 이제 올랐다고 해서 다음 주도 계속 올라갈 것이냐 그건 뭐 딴 문제겠지만 여하튼간에 이 금투세 시행에 대한 어떤 불확실성은 좀 해소가 좀 되는 거 아니냐. 그러면 미국과 비슷하게 많이 오른 종목군들 차익 매물 나오면서 그 매기가 낙폭과대 중소형주, 코스닥 이런 쪽으로도 전환되지 않겠냐. 이런 시각도 있다는 거죠. 금일자는 이제 알테온이나 삼천당 반등 좋았고요. 뭐 개별 호재가 있는 기업들 위주로 상승했다. MSCI 편입 가능성. 떨어지면 뭐 이런 걸로 좀 오른다. 뭐 그런 정도로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징주 목요일날 올랐던 SK이노베이션, SK이노베이션은 SKENS 합병 하루 오르고 하루 빠졌죠. 자, 수급을 보게 되면 여전히 외국인은 방산주나 현대차, 기관은 이제 인버스를 좀 매수하고 있죠. 순매도는 외국인은 뭐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을 순매도하고 있죠. 기관도 마찬가지고요. 삼성전자, 현대차를 순매도했습니다. 코스닥 외국인은 알테오젠, 기관은 에코프로벤이나 이제 화장품 VT 뭐 이런 걸 좀 순매수를 했습니다. 워낙 뭐 종목 장세이다 보니까 변동성이 큽니다. 특히 이제 하루 전에 급락했던 바이오주, 삼천다양제약이나 펩트론 등이 이제 지난 금요일자는 좀 급등을 하기도 했습니다. 뭐 시간에 단일가 한번 보시죠. 거의 뭐 코스닥 뭐 개별 종목군들이죠. 지금 보면은 거의 뭐 개별 종목 위주로 좀 움직이기 때문에 뭐 특정 어떤 분야다
이런 부분을 좀 예측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여하튼간에 변동성이 상당히 좀 잦은 증시라는 점 감안하시고 이번 주도 안전운행 하시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